조선의 기록 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공식 역사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왕 앞에서 웃었다가 사라진 신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조 제위 15년째 되던 해 봄도 아직 채 무르익지 않은 음력 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궁궐 안은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북쪽 변방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지표 이담이라는 신하가 그날 아침 조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40줄에 접어든 중년의 관료였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고다 주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전 안은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은 풍계에 따라 두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굽힌 채 왕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좌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방의 장수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수는 오랫동안 북방을 지켜온 충직한 무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군사들을 사랑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사한 것은 제대로 된 전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군량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군사들이 굶주린 사이 적의 기습을 받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군량을 담당한 관리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담의 입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아서 옆에 선 신하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왕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대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담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웃는 자가 누구냐? 신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이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소신입니다, 전하. 이담이 말했습니다. 사헌부 지평 이담이옵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로 웃는 것이냐? 이담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우스워서 그러하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말이 우습다는 것이냐?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이담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군량 담당 관리를 엄히 다스리겠다 하셨습니다. 하오나 소신이 알기로는 그 관리들이 군량을 보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이담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군량을 실어 나를 수레와 말이 이미 석 달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오나 조정의 대신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군량을 옮기는 비용으로 자신들의 저택을 자신들의 밭을 사들이는데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신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담당 관리를 벌하겠다 하시니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담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담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는 이제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우스워서 슬퍼서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조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하들은 침묵 속에 대전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담도 다른 신하들과 함께 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는 신하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이담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이담을 내칠 것이라고, 아니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담 역시 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집 앞 지나가는 이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이담의 친구 하나가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가 보니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담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루 위 작은 탁자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소. 변방에서 목숨 바친 장수는 군량을 받지 못해 죽었고 그 군량을 가로챈 자들은 궁궐 안에서 태연히 웃고 있소. 충신의 목숨보다 간신의 재물이 더 귀한 세상. 옳은 말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 거짓말을 하면 출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보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소. 그날 나는 왕 앞에서 웃었소. 그것이 불경인 줄 알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었소. 슬픔이 너무 깊어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분노가 너무 커서 말로도 담을 수 없었소.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소. 나는 이제 떠나오.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 다만 이곳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좋소. 그대는 나를 찾지 마시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오. 왕 앞에서 웃은 그날 나는 이미 죽었소. 편지를 읽은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편지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왕에게 바쳐야 할지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편지를 대궐에 가져갔습니다. 왕은 그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를 덮은 뒤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담을 찾지 마라. 왕이 말했습니다. 그가 떠났다며 그것이 그의 선택이다. 다만 그의 말을 잊지는 말아라.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 조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량을 가로챘던 대신들 중 몇몇이 하나둘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변방으로 가는 물자가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담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강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 앞에서 웃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담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 웃다니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 말을 웃음으로 표현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관직에서 물러난 늙은 신하들 사이에서 이담의 이야기는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담이 옳았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웃음으로 말했소. 후대 사람들은 이담의 웃음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을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학자는 그것을 절망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깊은 좌절이 웃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인간 본성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자존심, 진실을 향한 갈망이 마지막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을 넘어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이담의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그날의 웃음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담이 떠난 지 수십 년이 흐른 뒤 한 늙은 화가가 이담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속 이담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림 옆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웃는다. 이담의 웃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권력 앞에 고개 숙여야 했던 수많은 조선의 신하들, 옳은 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들, 진실을 말하고도 역적으로 몰려야 했던 이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담과 같은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두려워서, 가족이 걱정되어서,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 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담은 그 웃음을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세상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터뜨린 순간 그는 이미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 앞에서 웃는다는 것,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지 이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